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 기계항공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연세대 기계공학부고요. 좌우명은 할 건 하고 지내자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기계항공 관련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우리 친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장래희망이 기계항공 관련 일을 하는 건데 특별히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좋아하기만 하다가 중학교 때 항공박물관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설계나 원리 등을 이렇게 가볍게 배우게 됐는데 그게 제가 재미있어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아서 그때 이후로 꿈을 확고히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꿈이 확고하네요. 참 멋집니다. 자,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기계공학에 대한 관심, 항공기계, 1,800분 독서 마라톤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정영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저는 제가 이과라서 그런지 숫자에 참 이렇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1,800분 독서 마라톤 그런 그 교내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1,800분 독서 마라톤을 키워드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수학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다. 그리고 기계항공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지구력과 끈기를 가지고서 정말 1,800분이라는 그래서 뭐 날짜를 따져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루 20분씩 거의 90일 이상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독서 활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독서 활동을 하고 생각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과목 중에서는 이제 수학 내신 성적이 1.67등급으로 상당히 우수하고 그리고 지난 3월 학력평가 성적을 보니까요. 무려 100점을 맞았어요. 원점수를. 굉장히 수학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이제 진로 희망을 어떤 기계항공 분야 이렇게 연구원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 생활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박중서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항공기계라고 했는데요. 기계항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수학하고 물리에 대한 기초 실력이 하나 잡아봤고요. 네. 그다음에 참신한 아이디어, 요 세 가지로 잡아봤는데 일단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명확한 항공기에 대한 그 기계 쪽에 대한 진로가 명확한데 약간 제가 아쉬운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항공기 동체라던가 엔진이라던가 이제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순위로 수학하고 물리 기초 실력을 잡았는데요. 수학하고 물리에 대한 학습 열의도 대단하신 것 같고요. 학생부에도 곳곳에 우수한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순위로는 전 참신한 아이디어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로 참신한 창작물도 많이 만드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태용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기계공학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노력형, 그다음에 수학형 이제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 특히 항공기계, 항공 관련 기계공학에 관심이 또 흥미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또 생활기록부에 여기저기에 또 잘 나타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또한 이러한 뭐 항공기계에 대한 관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생기부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활동 이런 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력형인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세특, 다시 말하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여러 과목의 선생님들이 수업의 집중도가 높고 또는 뭐 진지한 자세로 임하며 등으로 다수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하고 노력하는 학생이라는 게 잘 드러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적이고 또 과학적인 과목에 관심과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학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단점도 있는데 단순히 외우는 과목에는 좀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좀 나중에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정영 선생님이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공개합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80, 정시 경쟁력은 2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고요. 절대적인 입시 기준이 아니고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정영 선생님,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공개됐는데요. 평가 이유 설명해 주세요. 사실 우리 학생이 2학년이라는 점을 제가 고려를 좀 했습니다. 우리 학생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2019 대입 입시 환경을 살펴보면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대부분이 수시에서 70% 이상을 선발을 합니다. 이렇듯 수시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선발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수시에 일단 기본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내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이런 교과라든가 또는 비교과형의 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학에서 굉장히 학력평가에서 100점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력평가 성적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정시에서도 좋은 결과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일단 수시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부라든가 어떤 교과, 비교과를 다 충분히 갖춰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시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 유리한 전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제가 우리 학생한테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수시에서 혹시 논술 전형 지원 여부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만약 해봤다면 논술에 대한 준비도가 또 어느 정도인지, 특히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논술 전형에 대한 생각은 해봤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준비는 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수학이 원점수 100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 우리 박수학님도 말씀하셨지만 논술에 대한 부분들 또는 탐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약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2학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제시를 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수시에서 1순위는 수시에서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근데 2순위는 논술 전형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3순위 정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의 희망 전공이 아무래도 기계항공, 즉 공학 계열이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교 생활에서의 어떤 교과 그리고 비교과형에서 다양한 활동을 가지고서 전공에 적합한 이런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이제 선발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이라든가 또는 과학 교과의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교과 활동에서도 전공 적합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1순위로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순위로 제가 논술 지금 물어봤던 이유는 아무래도 수학에서 100점 맞은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논술, 자연계 논술은요, 수학 논술이 있고 그리고 수학 과학 논술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수학 논술만 볼 수 있는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큰 저는 장점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수련논술로 해가지고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논술을 한번 2순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시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정시, 대학 수학능력 시험 당연히 수학능력 시험의 정시 성적이 굉장히 큰 1순위잖아요. 굉장히 우수해야지만이 대학을 갈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시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네, 대학 진학 로드맵까지 우리 학생의 대입 진학을 위한 큰 그림을 또 그려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교과 준비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연세대 기계공학부에 대한 성적 준비도는 선생님들은 또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김태용 선생님 60점, 박중서 선생님 80점, 이정영 선생님 8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2.23등급, 수학 1.67등급, 영어 2등급, 과학 1.85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1.94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상승입니다.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 가형 1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2등급, 물리원 2등급, 지구과학원 1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1.83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 역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박중서 선생님은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8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선생님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 학생은 좀 우수 학생이 좀 다수인 학교에 다니고 계세요. 그래갖고 제가 보기엔 1.93등급 정도 되긴 하지만 우수한 내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향상을 시키시면은 현재 지원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분명히 오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고대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수학이나 과학이 우수해서 그런 내용들이 학생부 내 기초가 매우 탄탄하다라고 기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어, 영어가 좀 많이 상승하셨는데 수학은 하락하셔서 지금 유지 상태이신 것 같은데 오르시겠죠? 네. 그리고 또 과학은 상승 후에 다시 또 하락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게요. 과학의 추가 상승을 좀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대부분 재학생들이 국수형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가 2학년 때까지 과학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하는 거니까요. 과학 학습 시간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난도 개념서 가지고서 개념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좀 병행하시는데 문제는 개념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개념을 정리를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6시간에서 많게는 한 10시간 정도 일주일에 그 정도 할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탐이나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 좀 성적이 좀 낮은 걸 정량적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교수님들이 정성적으로는 좋게 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너무 사탐을 방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국어는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2등급으로 잡았고요. 뭐 수학은 당연히 1등급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도 그렇고요. 과학도 다시 제 자리 받으시면 이 정도 1등급으로 올라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 정시 점수는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시고 9월 달에 처음 보셔서요. 3월 달 성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3월 경우에는 서울대, 공대 어떤 중하위 학과라던가 아니면은 연고대 중위학과 정도도 지원해 보실 만하고 지방대, 의치대도 한번 지원 고려가 가능한데요. 9월을 좀 하락하셨어요. 특히나 9월 하락한 거에도 비해도 뭐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공대 중위학과라던가 아니면 중앙대, 경희대 상위학과도 정시로 지원이 가능한데요. 국어 성적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신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독서 지문이라던가 뭐 문학 지문에서 좀 난이도도 상승하고 범위도 확대돼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고전 문학에서 좀 낯선 지문들이 나와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 학생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독서를 많이 하셨는데 즐기진 않으시나 보죠? 네, 즐겨서 하는 독서는 아니고 약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읽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공학이나 이과 계열 쪽의 책들은 좀 많으신데 인문사회 쪽이라든가 문학 작품에 대한 것들이 좀 적기도 하고 그런 걸 좀 힘겨워하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국어 문학 작품 좀 빈출 작품 정리한다는 생각하시고 책을 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즐기시면서 읽도록 애를 써보세요. 그러시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 내신으로는요, 서울대, 연대, 고대, 공대 계열의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뒷받침하려면은 뭐 수능 최저도 중요하고 서울대 일반 전형에는 없지만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평균 작년에 그 최저 확보율이요 11%에서 19%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생의 내신 등급과 수능 성적이 적절한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한번 수시하고 정시를 같이 준비해 보시는 게 맞고요.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가시되 일단 수시에 좀 집중을 하시고요. 현재 학습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내신이 1.94 정도 주요 과목이 이렇게 되는데요. 수능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3월 기준으로는 1.33등급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2017학년도 합불 사례를 보면 서울대 일반전형과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전형, 그다음에 고려대 융합인재, 성균관대 성균인재,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전형 등의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점수대거든요. 근데 9월달 성적이 1.83 정도로 떨어져 버렸어요. 국어가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라던가 성균관대 논술, 경희대학교 고교대학 연계전형,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 등으로 약간 상황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신과 수능의 균형을 잘 이루고 계시니까 지금 상에서 조금만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범위는 늘어나고 난이도는 점점 높아질 거니까요. 정시 성적을 3월달, 2학년 3월달 성적을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은 뭐 여러모로 안정적인 상황이니까 국어, 독서랑 문학이 좀 취약한 게 문제니까요. 빈출 작품들 빨리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학은요. 안정적이시니까요. 좀 고난도 개념과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좀 추가로 향상시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연세대 기계공학부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태용 선생님 80점, 박중서 선생님 70점, 이정형 선생님 85점을 주셨습니다. 김태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80점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학생의 학생기록부의 창의적 체험 활동에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 또 항공공학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한 노력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그 목표의식은 충분히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우리 학생의 수학과 공학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또 잘 나타내주는 예가 교내 경시대회에서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7개 정도의 그 수상이 있습니다. 또 나눔과 배려 등의 인성을 엿볼 수 있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한 63시간의 봉사활동, 그중에서 48시간의 개인적인 봉사활동이 되겠고요. 2학년 때는 지금까지 21시간의 총 25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중에 21시간이 개인적으로 꾸준히 실행한 봉사활동입니다. 또 1학년 2학기 학급 회장으로서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교내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수비수로서 활동을 해서 협동심 같은 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독서에서는 1학년 때 약 15권,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때까지 약 4권 정도의 책을 읽었는데요. 교과 못지않게 그 비교과문에서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잘 준비되고 있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남은 기간에도 열정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행해왔던 대로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기계항공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할게요. 김태용 선생님 성균관대 공학계열 성균인재 전형, 박중서 선생님 고려대 기계공학부 학교 추천 2 전형을, 이정형 선생님 연세대 기계공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김태용 선생님께서 성균관대 공학계열 성균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형 방법은 일괄 전형입니다. 서류 100%로 다 뽑습니다. 2018년도, 2019학년도에도 서류 100%로 뽑고 일단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추천 이유는 그 2017 수시에서 273명을 모집했는데요. 한 약 480명 정도의 추가 합격자까지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1.9까지 굉장히 조밀하게 잘 배포가 되어 있고 2등급 대의 합격자도 한 7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3등급 때도 약 20여 명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비교과도 지금처럼 잘 관리만 해준다면 뭐 충분히 합격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또 면접도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박중서 선생님께서는 고려대 기계공학부 학교 추천 2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1단계에서는 5배수로 서류 100으로 뽑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1단계 50, 면접 50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성도 좋고 면접을 잘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어서
수능 성적이 좋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요 3개 영역 합 6 정도로 그다음에 한국사 4등급이니까요.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향후 내신이 좀 추가 향상이 좀 엿보이고요. 그리고 수학, 과학의 기초가 좀 안정적인 상황이니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3 정도면 일반 다른 고등학교에서 하면 1점 중반대 정도로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추천 2로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비교과 생성도 좀 수월한 고등학교고요. 그래서 학교 추천 1보다는 내신이 조금 여유가 있는 2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정영 선생님께서는 연세대 기계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수시에서 사실 다 합격하기를 기대한다는 것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연세대 기계공학부 쪽은 도전 한번 해보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1단계는 서류 100으로 해가지고 일정 배수를 선발을 해놓고 그리고 2단계에서 서류 70 그리고 면접 30이 들어가서 최종 선발을 하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은 고대보다 좀 더 낮습니다. 4개 과목인데요. 국어, 그리고 수학, 가형, 과탐 하나, 과탐 둘 해가지고 이 4개 과목 중에서 2개 과목 등급 합이 4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추가 기준이 있는데요. 영어는 반드시 2등급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의 성적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추천해 준 이유는요. 사실 전년도 수시 1단계의 80% 컷이 그 어디가 사이트에 공개된 자료가 1.2등급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근데 이제 공과대학 수능 최저 합격 비율도 76.7%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더 높죠. 공과대학 학생들이 더 수능 최저를 잘 맞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충원율도 보니까 167.6%나 되고요. 그래서 일단 충원율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과대학 지원자들의 평균 성적이 1.7 정도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조금 더 성적이 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수학이라든가 또는 과학 교과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또 수능 최저도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 3학년 1학기가 더 남았기 때문에 1년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좀 더 비교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자율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전공 독서를 통한 그 심화학습을 좀 더 해준다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대학이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일단 대학을 어딜 써야 될지 되게 막막했는데 정리를 잘 해주셔서 좀 간추려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도움이 많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